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초에 한 이틀 정도는 시장이 속출없이 뚝뚝 빠지길래 이럴 효과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쵸. 지금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올랐지 보니까 7일 연속 올랐더라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이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 1월 효과 내지는 외국인 귀환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 되면은 또 그 다음 주에 설날이라고 하면서 또 설날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개인들은 또 투자보다는 또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는데 소장님 이 1월 효과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전 세계 증시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선망 증세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뭐 작가분하고 대박. 같이 16화 함께 잊혀졌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6화는 없는 회로 하는 것으로 다들 국민적인 합의가 도출이 됐고요. 그렇죠? 정치권도 스포츠계도 이루어지 못한 댓글 국민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께서 이제 오셨다. 1월 달이 12월 25일 이전으로 착각을 하시면서 지금 오시기 시작한 흐름이고요. 각국의 굴뚝을 다니면서 선물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유럽, 뭐 아시아,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전 세계의 모든 그 증시에 어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선물을 다 꽂아주시고 계시는 이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 네, 그래서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는 돌아다니는 게 끝나지가 않으셨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막 뿌리고 계시는, 그렇죠? 우리의 다친 마음을, 드라마로 다친 마음을 주식으로 회복시켜주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원화 강세까지 이어지니까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천 대박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연초의 증시가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 상승 동력이 돼서? 네, 뭐 저희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전망이라는 건 사실 틀릴 수도 있는데 작년하고는 올해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작은 토끼처럼 이렇게 깡총깡총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계단식 상승을 좀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또 너무 많이 올라서 2,400을 좀 목전에 두고 좀 주춤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황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들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에너지 같은 경우에 못 올랐었기 때문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는 1월 효과를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전체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월이 좋으니까 또 연말까지도 좋을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또 투입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그쵸?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 12만 전자 얘기 나올 때 지금은 삼성전자 4만 원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혹한기 얘기 나오는데 네, 그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을 지금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 장세에서 뭐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뭐 캐리비안 베이를 갔는데 파도가 인공적으로 칠 때 너도 나도 돌 튜브를 드내나 고무 튜브를 드내나 다 떠오르다가 이제 거기서 진짜 좋은 튜브를 탄 애들은 날아가고 다 가라앉는데 그 장세가 실적 장세가 유동성 장세에 비해서 3배의 강함과 3배의 긴 기간을 갖고 있다. 계속 뭐 그 얘기도 드렸고 반도체 그 얘기도 많이 드렸잖아요. 슈퍼 사이클은 슈퍼마켓이 됐고 혹한기는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하고 더 강해지는 게 됐다. 지금 그쵸?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리고 뭐 2008년을 소환하고 또 뭔 얘기 드렸나요? 또 나스닥하고 뭐 4대 지수를 1950년대부터 하면은 60개월 선 깬 적이 2번인가 3번밖에 없고 뭐 그런 확률들을 다 얘기 드렸기 때문에 결국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모르는 이 언론에서 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대응을 못 하시겠죠. 아니 혹한기 자꾸 막 추워 죽겠는데 무슨 엄동설 안에 자꾸 나가가지고 볕을 쐬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때 그리고 또 반대로 그때는 또 슈퍼 사이클이니까 안 나가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를 지금 집 밖에 해가 쨍쨍 비치고 있는데 일광욕을 해야 되는데 왜 쟤는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해. 근데 지금 완전히 정반대의 흐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유동성 장세와 지금 시작되는 장세의 특징은 흐름은 다른데 오히려 2020년 3월 달보다 그 밑에서 시작된 부분보다 더 클 수 있고 2020년 3월 달이 아니라 지금이 진바닥의 기회일 가능성이 더 크죠. 진바닥 나왔네요. 네, 그럼 종목 그리고 섹터 단으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현재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뭐 은행, 반도체 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다른 섹터가 더 유망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전 이미 뭐 계속 얘기 드린 대로 이겁니다. 꽁투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3, 40대 부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가보세요. 쉽게 외식 못해요. 우리 그냥 생각하기에는 외식하고 여행하고 막 미친 듯이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막상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요. 그렇죠. 지금 식당 가보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지금 하나가 김밥이 5,000원, 김밥이. 그러니까 지금 뭐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본 여행 가려고 해서 항공권 값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제한적인 소비 여력 가운데 뭐 도시가스, 전력요금은 다 오를 것이고 죄다 올라요. 지금 뭐 일본 껌 가격도 오르고 사탕, 과자, 소세지 가격 다 올랐어요. 편의점 가서 군것질거리 사면 2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줄이겠죠? 부부는? 왜 그 부부가 중심이 되냐면 부부가 이제 가장 경제 생활을 많이 하는 집단이고 거기 위에는 부모님이 있고 밑에는 아들, 딸,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아들, 딸, 자식들을 위한 소비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쵸? 내가 힘들어서 쥐어 짜더라도 아들, 딸은 포기 못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노년에 코로나까지 겪으시고 지금 뭐 그 코호트 격리한다고 요양원에서도 나오셨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상 또 고생시키기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해줘야 될 거.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럼 뭐 먹느냐? 과자랑 라면 먹는 거예요. 음식료. 왜냐면 음식료라고 하기엔 그렇습니다. 라면을 먹는 거죠. 라면. 네, 그 라면을 먹는데 이제 2봉지를 먹는 거죠. 라면이 300원, 400원 올라서 퍼센트지로는 20% 올라도 300원, 400원 내가 그거 못하겠냐 이거죠. 나는 일본 여행도 포기하고 아들, 딸 저기 학원비 끊어줬는데 그런 데서 지금 가는 부분, 소비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몰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신차를 사려고 해도 너무 지금 그랜저 새로 나왔다는데 선형으로 나와가지고 뭐 각 그랜저의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싫어하지만 또 그 유선형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막상 그랜저 신형 사려고 했는데 할부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캐피탈 금리가. 이 막상 사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냐면 주택대출 금리, 변동금리로 급하게 올랐는데 이거 내가 이걸 사면은 야 아들 딸도 이거 줄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미루는 거예요. 야 그랜저 그거 지금 잠깐 안 타면 어때? 나 그랜저 나중에 나오면 살래.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죠. 아이폰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고대하고 액정 다 깨져가지고 수리도 안 하고 쓰고 있었는데 그냥 테이프 붙여 쓸게 여보. 이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제한된 소비 여력 가운데 소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만 특화돼서 오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결은 역시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계속 했다시피 그쵸? 어제 TSMC의 괴력을 목격하셨을 겁니다. 누구는 영업이익이 70%가 깎이고 있는데 누구는 주당 순이익이 80%가 증가를 했어요. 7%가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TSMC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괴력을 보면은 지금 이미 바닥에서 그쵸? 상당 부분 뜬 상태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주봉의 쌍바닥이 출현하고 있어요. 중기 이상의 상승의 초입 첫 단추죠. 2020년도 3월 달에서 5월 달에 목격을 했던 그 데자뷰. 그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 그 최악의 최악 얘기도 드렸죠. 2008년을 소환한다? 2008년은 언제입니까? 2008년은. 세계 금융위기가 와서 리먼 버러드스가 파산할 때고 골드만삭스까지 얘기 나올 그때 지금 그거를 소환한다? 역대 최악의 경우를 소환했다는 것은 그럼 역대 최악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역대 최악을 깨려면 역대 최최악이 나와야 되는데 역대 최최악이 나올 확률은 10년, 20년 만에 한 번꼴로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오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푸틴이 핵 단추를 누르고 코로나를 뛰어넘는 치명적 질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기에 급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회사들은 파산에 지금 힘겨워가지고 나가 떨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거시면 최악이 나오면서 바닥이 또 나오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이 연속으로 나오기는 정말 그렇게 연속으로 나왔다면은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겁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이 2년마다 오고 그런 3차 대전 같은 그런 위협이 2년마다 오고 네. 그러면 인류는 이미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뭐 진바닥이고 자금의 순환은 일어나는데 소비를 뭐 재화, 뭐 자동차 사고, 뭐 아이폰 바꾸고 이런 거보다는 뭐 라면 먹고 애들 교육시키고 교육주 되겠네요. 애들 교육주 시키고 뭐 반도체 소부장 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재생, 태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굉장히 잘 갔거든요. 미국과 유럽발 훈풍에 국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 IRA의 수혜로 함께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올라타도 될까요? 그리고 그 기간을 좀 단기적으로 잡아서 봐야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될지 여쭤볼게요. 네, 아까 태양광 풍력도 하나의 그 축이 됩니다. 근데 뭐 제가 그 태양광 풍력을 아주 선호하지 않아서 아까 거기에 메인에 끼지 않았을 뿐, 지금 이번에 그 예상과는 전혀 또 다르게 전개되고 있죠. 분명히 이번 정권 초반에 전부 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수혜주는 원자력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그 전 정권에서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어떤 대통령께서 판도라를 상영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시고 그런 모습에서 지금 정권은 완전 바뀌어서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들, 특히 태양광, 그쵸? 막 태양광에 대한 감사가 들어가고 뭐 산사태가 났는데 뭐 태양광이 다 무너지고 민둥산이 되어 있고 뭐 바다에 있는 것은 다 흘러내려갖고 어류를 막 해치고 이런데 지금 태양광 풍력이 주가가 훨씬 좋아요.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날두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그리고 카타르는 월드컵을 개최했잖아요. 카타르랑 사우디가 그러니까 그 전에 중동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가고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사막에 이런 걸 지었어 했던 두바이가 몇 경짜리를 발표를 해요. 이 돈 다 어디서 났나요? 오일머니. 그쵸? 오일머니죠, 오일머니. 그러니까 오일머니가 저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저런 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가 호날두 선수 왜 영입했나요? 2030년에 월드컵 유치하려고. 카타르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다 오일머니 가지고 한 거죠. 지금 석유에 기반을 둔 지금 오일머니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블러핑인 거예요, 사실. 서로 블러핑이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하는 것처럼 야 우리 집엔 뭐 있어, 우리 집엔 뭐 있어, 우리 집엔 뭐 있다가 야 우리 집에 건담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오일머니 때문인데 오일머니가 그렇게 오른다는 거는 석유 가격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뜻이고 기름 가격이 그렇게 땅에서 쉽게 파낼 수 있는 원유, 물론 요즘에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은 이제 수압파쇄법을 써야 되지만 원유가 굉장히 쉽게 꺼내진다. 그러면은 굳이 저 할 필요가 없죠. 다른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유가가 계속해서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은 신재에너지의 효율성이 지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같은 게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강세를 띈다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태양광 풍력도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풍력이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는 뭐 이득이 되는 여러 제도도 있는데 아까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석유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그 발전 가능성이 더욱더 올라간다. 이게 기본이고 거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득이 되는 것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IRA 법이니 신장 위구르 법이니 이런 거 다 우리나라한테 도움되는 거. 신장 위구르법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막 정말 사람을 가축처럼 대하고 있죠. 그 지역은. 가축처럼 대하고 있어서 미국이 그거를 뭐 거기서 생산되는 걸 안 한다는데 신장 자치구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폴리실리콘이라던가 거기서 나오는 태양광, 뭐 인고, 웨이퍼, 셀, 모듈 이 밸류 체인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막는다고 하면 당연히 국내산. 예를 들어 폴리실리콘만 봐도 그래요. 지금 10대 기업 중에 7개가 중국이고 나머지 딱 3개가 다른 나라인데 한국의 OCI, 독일의 바커, 미국의 햄록이에요. 10년 전에 OCI 태양광의 4번 타자라고 보고서 나올 때 그때만 해도 독일의 바커, 미국 햄록 해가지고 1, 2, 3이었는데 지금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중국 기업이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그렇게 휩쓸다 보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죠. OCI 하나 납두고 폴리시곤 다 철수했고 하나큐셀은 셀 모듈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좋아졌죠. 이렇게 되면. 맞아요. 플레이어가 다 나가 떨어진 상태에서 중국하고 딱 우리나라만 남았는데
중국을 미국이 눌러주니까 그리고 유럽도 눌러요. 신장 위구르법이나 IRA법하고 비슷한데 이름만 바꾼 거 유럽도 똑같이 내놨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을 눌러주면은 당연히 수혜는 우리나라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좋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근본적으로 석유 가격이 계속 탄탄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도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들이 이게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 하나그룹이 저렇게 김동관 체제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3월 1일이면 하나 갤러리아 주식 저기 계좌에 들어오시죠. 인적 분할돼서 이제 갤러리아도 뺍니다. 갤러리아도 빼고 그다음에 지금 하나 그 첨단 소재 부분은 물적 분할 시켰죠. 물론 상장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정리를 했죠. 이제 남은 거는 태양광하고 화학만 딱 집중해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김동관 체제가 장남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보여주려고 무리한 거 하다가 또 저렇게 되면은 저 재벌집 막내들처럼 도준이처럼 좀 밑에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남한테. 그러니까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태양광의 업황이 좋으니 김동관 사장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과감하게 5개 사업 부문에서 2개를 확 떼내고 3개에 몰아붙인 게 3개 중에 2개 부분이 태양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향을 뭐 훨씬 더 똑똑하시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업황을 보고 지금 저런 판단을 내리셨겠죠. 그러니까 네. 하나그룹에게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앞서의 질문에서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이어서 이 태양광 풍력, 그렇죠. 특히 이제 하나그룹에 주목하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될까요 하는데 진바닥이고 선순환이 될 거고 반도체 소부장도 봐야 되고 IRA도 사실 우리한테는 피해라기보다는 아까 신장 위구르법 중국을 소위 말해서 좀 눌러주면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상황에서 더 점유율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도 않아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까지 좀 듣고 싶어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좀 마무리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뭐 첫 번째 질문하고 비슷한데 수급적인 부분이에요. 다음 달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만한 종목들이 벌써부터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편입이 되고 나서는 이 제로 노출이고 그 전에 이제 뭐 헤지 펀드나 액티브 펀드들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이 종목들도 왜냐하면 많이들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어떤 수급적인 모멘텀이 나와도 크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지가 좀 궁금해요, 소장님. MSCI요? 네. 근데 그 MSCI도 그 뭐 그런 것도 있어요. MSCI에 편입되고 나서 급락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냥 뱀의 머리를 할 거냐, 아니면 그런 선진국 지수 같은데 큰데 편입이 돼가지고 용의 꼬리를 할 거냐. 그거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근데 지금 뭐 아주 좋은 예로 보면은 메리츠 금융지주. 네. 왜냐면 솔직히 LG화학이 결과론적으로 좋아서 그런데 이것도 진짜 웃긴 일이죠. 사람들 엄청 싫어했잖아요, 처음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에서 분사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죠. 이제 호날 선수는 얘기 안 해도 메시를 보고 그 팀을 샀는데 메시가 떠난 거랑 똑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연말에 가니까 LG화학이 주가가 더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좋았으나 이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카카오도 지금 너무 많은 기업을 쪼개기 상장을 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죠. 근데 지금 반대로 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출연을 했잖아요. 메리츠 금융그룹이 느닷없이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지금 화제인가요? 메리츠 증권하고 메리츠 증권을 상장 폐지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쪼개기 상장이 아니라 합치기 상장. 이건 아주 특이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계속 밀어붙인다고 하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 개발한 오딘이 지금 다잖아요. 솔직히 카카오 게임즈 뭐 우마무스메도 있고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그 미소녀 서브 컬처 게임인데 서브 컬처잖아요. 서브는 메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오타쿠라고 근데 그 미소녀 게임을 좋아하는 그 층이 따로 있어요. 매니아층이. 그렇기 때문에 오딘 같은 어떤 대중성을 갖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개발사 떼낸다잖아요. 지금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럼 카카오 게임즈는 사실 오딘을 보고 투자한 건데 오딘이 리니지를 깨고 1위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레벨을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떼내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남는 거는 그쵸? 지금 게임이 빈약하죠, IP가. 그런데 지금 메리츠화재랑 메리츠 증권은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치기 상장한다잖아요. 그리고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도 하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 자사주를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주식이 그대로인데 주식을 몇 개를 불태워주면은 나는 가치가 올라가요. 그 배당 많이 주고. 그렇게 합치기 상장을 하면은 힘이 모여요.
금융 지주회사로. 그러면은 지주회사가 저평가된 것도 해소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 다 저평가됐다고 하잖아요. 뭐 금융지주도 요즘 아까 은행 얘기도 나왔는데 오랜만에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 올르는데 온라인 자산을 이용해서 그 압박을 넣었잖아요. 압박을 넣은 그 취지를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온라인 자산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왜 우리가 SM 다음에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했느냐?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PBR이 0.3배에 불과한데 선진국의 금융지주회사들은 1.3배, 1.5배다. 이런 그 어떤 거를 해소해 주면 우리 압박에 의해서든 어떤 자기의 어떤 자구책으로 인해서든 해주면 PBR 0.3에서 1배 이상으로 올라가면 벌써 주가가 3배 아니냐 이 논리예요. SM에서도 그런 논리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봤을 때 금융지주가 저평가된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이렇게 쪼개기 상장을 다 해갖고 소비자들이나 주주들의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합치기 상장을 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든가 주주를 위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지주 회사의 저평가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합치기 상장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리고 MSCI 편입이 되더라도 이 오히려 수급적인 그 부담이 아니라 수급적인 어떤 수혜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좀 했으면 어떨까. 네. 그리고 뭐 예측을 하자면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은 상장 폐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인가요? 맘스터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맘스터치가 자진상폐를 했는데 그 끝까지 올랐어요. 마지막 날까지. 자진 상패가 나오는 날까지. 그래서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는 끝까지 이득을 보시다가 메리츠 금융지주로 합쳐지면은 오히려 뭐 LG화학은 결론이 좋아서 그랬지만 다른 쪼개기 상장을 해갖고 빠지는 카카오 같은 경우처럼 뭐 카카오는 그걸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엔데믹에 피해주 있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합치기 상장이라는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금융지주 회사가 만약에 상장이 돼서 남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마치 온라인 자산운용이 물론 온라인 자산운용이 메리츠 금융지주를 하지 않았어요. 은행 금융지주 7개사를 대상으로 압박을 넣었지만 이런 어쨌든 금융지주 회사 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수급이 중장기적으로 올라가서 PBR, PER이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네, MSCI 편입 지수 관련해서 카카오페이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놔주셨고요. 그리고 다만 그 변동성이 좀 심한 만큼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